프로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6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그 마이크가 살짝 이제 그 문제가 그렇죠.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이전에 사실 이동환 기자 한번 좀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동환이가 또 그랬는데 봤더니만 제작진이 마이크 관리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좀 부랴부랴 심했나요? 네. 아니요 뭐가 심해요? 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스탠드 마이크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제작진분들이 세팅을 바꾸셔서 안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아이 잠깐만 제작진 욕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수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카톡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원룸 줄이라고요. 네, 지난주에도 사운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사운드 문제가 터지네요. 깠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 세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불안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사과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또 저희가 칭찬할 거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작진들을 저희가 마냥까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지난주 그 하디슈 코너에서 우리가 낙현 클로스 아, 비 빠져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런 효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이렇게 SNS에 저도 이거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어릴 때 꿈이 이제 벡터맨이었거든요. 예. 거기 뭐 벡터맨 베어, 벡터맨 이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저 이제 벡터맨 피그, 벡터맨 피그로. 저는 그 구호가 참 좋아요. 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셀러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작진분들 그런 효과도 넣어주시고 그런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얼마나 너그러우시냐면 관대하시냐면 네. 그런 부분 하나만 딱 해도 신선하다고 박수 쳐주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 그렇죠. 그동안 편집이 얼마나 고생했던 거야. 자, 그럼 6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댓글로 쓴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님이 오디오 불안정하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자, 철 대가리님이 예. 외국 선수 재계약 오퍼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제이크리님이 전자랜드 인천 떠나는 썰, KT 부산 떠나 수원 가는 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메인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일부 내용이 KT 연고지 그 수원 이전 어떻게 되나 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이와니님이 어차피 김낙현 상무가니까 두경미 김낙현 조합은 한시중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낙현의 상무행 그리고 두경민의 어떤 FA 이게 사실은 변수긴 하죠. 이 조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건데 근데 일단은 당장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라고 불러야겠죠.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좀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당장 다음 시즌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김낙현 선수가 상무를 갔을 때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전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경민 선수의 어떤 FA 그 재계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백코트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연두에 있기 때문에 뭐 한 시즌 용인 거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두경민 선수의 어떤 이적,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타님이 장판, KCC죠. KCC 별명이죠. 외곽이 가장 큰 약점인데 이걸 국대 슈터로 메꾸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전준범 선수가 2대1 트레이드로 이적을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후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났죠. 김지우 선수, 박지훈 선수가 가는 건데 요거에 대한 언급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KCC 댓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효진 님이 KCC 한 명은 포기일 텐데 박지현 영입한 거 보니 유병훈이 가능성이 높은데 김지한 아니겠죠. 뭐 이렇게 이제 그 가드진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따가 뭐 KCC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KCC가 뭐 가드진을 가지고 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어떤 가드라인으로 가고 또 여기서 언급하신 유병훈도 거의 이제 다음 시즌 함께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살짝의 문제점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 KCC가 지금 일부에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면 그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드진이 너무 많아요. 이 팀은. 그리고 전준범이 왔는데 전준범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에 부활을 할 것인가 그거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KCC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선수는 공격의 강점이 있지만 수비에 약점이 있는 그런 윙맨이고 그래서 저는 KCC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송교창 선수를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가드진의 로테이션 이 두 가지 코어고 여기에 보충해야 될 게 이승현 선수가 만약에 FA로 풀리면 아마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이고 만약에 영입하게 되면 우승 후보가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이대로 갈 텐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윙맨진을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올스타급 포워드진 한두 명 정도 좀 필요하다. 이게 PO 때 어떤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CC가 KGC하고 경기를 갖다 했을 때 사실 가드진의 어떤 로테이션은 잘 됐지만 윙맨 자원에서 확실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었고 그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났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계속 약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많은 KCC의 가드진을 가지고 포워드진 한두 명 정도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KCC 어떤 청사진 그 올 시즌의 어떤 행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 대표팀 지금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거 2부 댓글에 이제 있었는데 그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일단 제작진한테 넘겨놨거든요. 아마 여기 자막에 뜰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그냥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설명 기호미가 30초 드릴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컵 예선 저희가 지금 A조에 속해 있는데 현재 2위 2승 0패 기록 중이고요. 이제 필리핀에서 4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순서대로 치르고 일정은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에서 3위만 해도 본선 진출권이 확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벌써. 다음 주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제 요거 3위만 해도 되는 것 때문에 시즌 중에 한창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체중 예선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쭉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총 세계에서 4개 지역에 이제 16개 팀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 예선에 우리나라는 이제 리투아니아 지역에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총 이제 24개 팀이죠. 24개인데 우리 리투아니아 지역에 6개 팀 중에 A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발렌시아스 선수가 있는 사보니스 선수가 있는 리투아니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함께 이렇게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2위 안에 들면은 4강 토너먼트 가고요. 그 이제 그 4강 토너먼트 우승하면은 대망의 올림픽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 지난 여름인가 한번 왔었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인천에서 했었죠. 도만타스 사보니스 너무 잘합니다. 사보니스 발렌시아스 너무 무서운 선수입니다. 발렌시아스 올 시즌 멤피스에서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판타지 스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가 쉽지는 않긴 하지만은 농구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TDB 그리고 KGC 현대모비스 오리온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이 문제가 핫 이슈예요. 지금 그쵸. 수원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원 연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번 시즌에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4일쯤에 이제 그 KT 구단과 부산 시청이 만났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KT 측이 확인을 해보니 오전에 미팅을 진행했고 근데 뭔가 확정한 건 없었다. 그냥 뭔가 얘기만 주고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연맹에서 이제 보도자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그 임시이사회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9일날 열리는. 그래서 9일날에 그 이제 임시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그 연고지 이전권을 논의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KT의 연고 이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일날 이사회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이제 회원으로 승인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KT가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수원 연고지 이전 요 부분이 아마 그 상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원 연고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산시하고 KT에서 어떤 그 걱정이 났던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도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KT가 수원으로 연고를 갖다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부산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KT가 사실 KBL이 연고지 정책을 갖다 얘기를 했던 게 아마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부터 그
기한을 갖다 두면서 이때까지는 보조체육관을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숙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시스템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런 제반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그 연구지 갖다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LG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렇죠. KT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KT 측 주장은 2017년부터 부산시에게 꾸준히 그런 이제 보조체육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아무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부산시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닥치자 이제 그 KT가 수원으로 갖다 이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부산시 쪽에서는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4일 만났는데 뭐 전혀 도출이 안 돼 있고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KT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줄 테니까 너네가 지어라. 근데 지금 당장 올해부터 이제 이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KT 상황에서는 지금 KT 어떤 북선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KT 그 잘 지어놓은 북선체육관인데 그럼 이거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해서 약 100억 상당의 어떤 건설비가 드는 그런 그걸 할 것인가? 그래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갖다가 정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원에 어차피 칠보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서 그래서 연고지 갖다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KT가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수원으로 연고지를 갖다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9일날 이제 상정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 어떤 뭐 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되게 이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훈련 시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연고지 이전 이슈에서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수원을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철저히 KT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수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북수원 체육관 KT 이제 빅터 올레리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경기장만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추가 비용이 전혀 안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의 연고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지어야 되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다만 이게 만약에 부산 정말 떠나게 된다면은 결국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 어떤 거대 도시 중에서 이제 뭐 대구는 이제 가스공사가 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전, 광주, 부산 전부 다 놓게 되는, 거기다 인천도 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프로농구 전체의 파악을 위해서라도 좀 얘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되고 마스터 플랜을 좀 짜봐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KBL 상황이. 그리고 10개 구단이 뭐 이사회를 만나서 이사회가 이제 최종 이제 결정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정 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KBL도 마이너스고 10개 구단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괜히 욕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KT가 KT가 2017년부터 꾸준히 뭐 대화를 갖다 하긴 했다 그러지만 과연 진짜 KT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체크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부산에서 지원이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 뭐 그 속에서 재반 문제들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사직체육관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따로 받을 정도로 10개 구단 중에 가장 그 어떤 그 뭐 비싼 대관료를 갖다가 냈다라는 거 뭐 비싼 수준이죠. 가장 비쌌다라기보다는 2014년도에 뭐 그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가장 비싼 수준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시 어떤 그 소극적인 어떤 그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KT를 떠나게 한 건 맞는데, 그럼 KT가 그러면 부산 팬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 이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T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부산에 KT의 어떤 그 주력 사업이 있고 뭐 어떤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걸 떠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또 KT가 여기에서 부산시하고 어떤 그 대화를 하긴 했는데 이 대화는 그 과정 자체가 2017년부터 하긴 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 볼 때는 양측 모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떠날 경우에 그럼 부산 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쵸.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럼 잘못을 어떻게 나누냐? 저는 한 2대 8, 3대 7 정도로 부산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그 부산시에 지금 사직 말고도 기장체육관이 있고 강서체육관이 있고 금정체육관인데 금정체육관은 이제 그 BNK가 지금 홈으로 쓰고 있는데 기장체육관이나 금정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 강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KT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어떤 보조구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쓰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근데 이거는 BNK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기장체육관 같은 경우에 보조체육관을 갖다 좀 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쪽에는 이제 시민들이 쓰고 있는 데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 협조가 별로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산시 쪽에서 어쨌든 그 어떤 책임 소재가 좀 더 많긴 한 거죠. 근데 KT가 만약에 수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 또 심각하게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수도권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해져요. 그렇죠.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 사실은 코어인데 그쵸. 수도권에 이제 잠실 다음에는 인천 아닙니까? 근데 인천에서 지금 다 대구로 내려오는 거고 그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을 버리고 수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KBL 그 연고지 정책에서 연고지 정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연고지 자체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고 이 부분은 이거는 엄청나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런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그 논의를 해봐야 아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 논의조차도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KBL 고위수뇌부도 그렇고 10개 구단 단장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진짜 뭐 앞으로 3년, 4년, 5년의 어떤 프로 농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가지고 있냐 최소한의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KBL 프로농구가 망가지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세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KT의 이 수원행에 대해서는 또 이제 9일 이사회 이후에 또 명확하게 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DB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DB도 이제 이 외국 선수 이슈가 계속 있는데 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 DB 팬들 설렐만한 또 이야기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디언테 버튼 선수 그 재계약 가능성을 아직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보이고 있고 일단은 DB는 메이튼 관련해가지고 재계약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이튼과의 어떤 재계약을 바라보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튼이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서도 되게 좋은 오퍼가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레벨 자체가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선수라 오퍼가 되게 좋은 수준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 15일까지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도 이미 8일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답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DB 입장에서는 메이튼이 안 됐을 때 플랜 B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플랜 B 중에 디온테 버튼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디온테 버튼은 작년에 사실은 이제 NBA 진출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또 도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도전이 되면 사실 DB는 무산이 되는 거고 도전이 안 됐을 경우 도전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뭐 유럽 리그나 여러 리그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KBL로 올 수 있다. 지금 DB는 그래서 그 어떤 확률을 가지고 플랜 B를 갖다가 또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범 감독은 뭐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일단 15일 날 메이튼의 어떤 재계약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스틴 녹스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을 뭐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만 감독님의 어떤 표현으로는 그래도 이 옵션 중에서 히트 친 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결국에 녹스도 이제 다른 구단 혹은 타 리그에 오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스도 확실하진 않다.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일주일 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B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뭐 이번 주는 좀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다음 주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도 지금 외국인 선수 1옵션, 2옵션 어떻게 될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링전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에 그 설링전 데려올 때 사실 KGC 내부적으로 리스트업 해둔 선수들이 명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김승희 감독이 딱 설링전을 고르면서 이제 그게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 건데, 그때 설링전 외에 어떤 다른 선수들을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KGC는. 근데 다만 그 선수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몇 명 이제 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요거는 또 이제 선수 스타일도 되게 이슈인데,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자체가 좀 이제 스페이싱을 되게 좀 중요시하고 예전에 뭐 사이먼도 그렇고 설린저도 그렇고 외곽 플레이도 어느 정도 뭐 슈팅을 던질 수 있는 빅맨들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것도 오세근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 그 어떤 인사이드에 치중한 어떤 정통 빅맨 스타일보다는 좀 이제 내외곽 플레이가 다 가능한 조금 이제 그런 스타일의 빅맨을 좀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 부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설린저도 그렇고 사이먼도 그렇고 이제 골밑의 어떤 수비는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편이었고 외곽에서 어떤 다재다능함 그리고 팀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그런 선수들이 오면 좋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골밑에서 좀 더 치중을 하고 외곽 슛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골밑에 치중하는 게 좋은가 확률적으로, 아니면 다재다능한 타입이 좋은가. 근데 그렇게 되면 맥컬러 같은 선수들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1옵션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KGC가 사실 KGC가 그러니까 정통 빅맨에 가까운 그런 선수를 갖다 영입을 해도 이 팀은 경쟁력이 있는 팀이에요, 충분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다재다능한 타입이면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설린저 같은 타입이 걸리면은 뭐 우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 지금 KGC가 1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땐 그렇지 않은 확률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 사례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타입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옵션도 관건인데 저 이제 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의 재계 가능성을 이야기를 좀 이제 그 전에도 했었지만은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KGC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1옵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를 먼저 2옵션 계약을 해버리면 이제 셀러리 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옵션부터 먼저 이제 확정을 해서 오퍼를 한 다음에 이후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는 어떤 재계약 관련해서 접촉을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는데 이거를 먼저 계약을 하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구단들이 다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제 그 현대모비스는 이제 션농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가능성이 낮은데요. 일단은 새 1옵션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KBL에서 뛰었던 선수든 아닌 선수든 이제 지금 뭐 유작감도 그렇고 이제 코칭 스태프 전부 다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정통 빅맨이 아닌 선수도 지금 현재 좀 후보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장재석 함지훈이 있지 않습니까? 함지훈은 또 이제 재계약을 한 상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어떤 사이즈나 수비력에 따라서 그것도 포워드 타입의 외국 선수 데려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현대모비스 구단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뭐 가능성 좀 일단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수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의 어떤 기량 뭐 이런 부분도 다 봐야겠지만 그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 스쿼드의 질, 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현대모비스가 션농하고 계약을 했을 때 지난 시즌 하고 이제 션농이 이제 게임을 갖다 뛰었을 때 물론 잘한 경기들이 많아요. 잘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정규리그 MVP가 갖다 받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쓸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에 스쿼드를 갖다 보강을 하면서 여러 선수들의 어떤 그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팀 동료를 살려주고 득점이 조금 적더라도 이런 타입의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조직력이 좀 더 좋아지고 팀이 강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사실 션농은 뭐 공격에서는 정말 잘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미세한 약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션농의 기량은 높지만 이 선수를 계속 쓸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어떤 팀 워크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 이런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션농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다음 시즌에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의 지금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코트 진의 수비 약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하고 연결돼 있냐면 션농의 햇집백
이 부분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비중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강이 FA 때 없었던 상황에서 현농을 다시 쓴다. 그러면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팀이 발전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현농이 현대모비스 재계약이 가능성이 낮은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 네. 제가 볼 때는 뭐 정통 빅맨이라면 수비를 강화하시는 그런 빅맨, 또는 다재다능한 선수라면 그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내외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빅맨을 그런 선수를 갖다 찾는다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때 경쟁력이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담이긴 한데 이제 뭐 커뮤니티들에서 국내 농구 팬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네네. 이동혁 기자는 현농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한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시냐? 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좀 해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르동구 두 명의 패널이 한 명은 현농을 너무 좋아하고 네네. 한 명은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객관적 전력이 가장 좀 낮잖아요. 네, 그렇죠. 또는 이제 수비가 굉장히 끈끈한데 공격이 안 되는 팀. 그런 팀들은 현농을 갖다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상승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확실한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옵션이 필요한 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전력이 조금 떨어지고 좀 이제 그런 어떤 중심이 돼줘야 될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현농이 되게 보탬이 될 수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좀 뭔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직력을 다져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현농이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우리 현농이요? 예. 우리를. 아니 뭐 또는 뭐 우리랑. 예. 뭐 이거는 또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공격 농구하는 LG가 진짜 공격만 이렇게 딱 한다. 물론 이제 공수 뭐 밸런스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에 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코칭 스태프에 그분이 오십니다. 양동근 이제 코치. 네. 코칭 스태프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체류하면서 뭐 문태정 선수도 만나고 이제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걸로 아는데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이제 국내로 또 귀국을 하시고 이제 코치로 정식으로 합류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랑 이런 부분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이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수석 코치가 조동현 코치였고 스테칸 코치가 성준목 코치였는데 성준목 코치가 전력 분석 팀 뭐 팀장이 되겠죠. 이동을 하고 양동근 코치가 세컨 코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얼굴이고 양동근 코치가 이제 뭐 코치가 될 거니까 잘 해서 감독까지. 근데 그거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이재명께서 굉장히 또 회초리로 다스리시지 않을까요? 엄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실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예, 뭐 이제 양동 코치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을 테니까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1옵션은 당연히 이제 새로 구하는 상황이고 2옵션은 이제 디드릭 로슨 재계약이 관건인데 일단은 현재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 이제 6월 둘째 주 이번 주에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고 일단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로슨과 어느 정도 협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1옵션을 좀 본격적으로 좀 영입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후하게 쓸 수 있는 구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뭐 협상을 통해서 코칭 스태프와 이제 그쪽 이제 그 오리온 경영진 뭐 또는 이제 뭐 다른 구단 경영진 통해서 이게 그런 이제 그 금액 어떤 설정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디디 로스는 재계약에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그런 그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의 어떤 금액이 살짝 좀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느낌. 오리온은 물론 이제 디디 로슨이 재계약이 되게 되면 플러스 알파를 줘야 돼요. 2년 차는 더 줘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설정했을 때 오리온이 그 1옵션을 굉장히 강력한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갖다가 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디디 로슨을 쓰면서 1.5 옵션 식으로 해서 디디 로슨 1.5 옵션 또는 1.5 옵션이 되는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인가 이 그 어떤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디디 로슨이 데리고 온다는 거는 그런 어떤 금액의 제한이 살짝 걸리면서 디디 로슨과
약점을 메울 수 있는 그러나 기량이 특급이 아닌 그런 1옵션을 갖다가 데리고 오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디 로슨이 남는다는 거는 오리온에게는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지만 나머지 선수를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오리온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10개 구단이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그 시즌에 힘을 주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구단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몸값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과감하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구단들은 좀 이제 살짝 지갑을 닫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플레이오프 6강까지 치르고 시즌을 마감했기 때문에 6월 셋째 주쯤에 이제 선수단 소집이 이뤄질 예정이고 현재 이대성 이승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선수들로 먼저 이제 또 이제 팀 훈련을 시작한다는 점. 이제 또 이제 뭐 담금질 들어갈 텐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